커머리급 자격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출제 이력이 높은 중요한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커머리급 실기 족보 무작정 따라하면 됩니다. B2셀에 있는 날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 월, 일, 그리고 요일을 찾아내는 문제고요. 각각 year, month, day, 그리고 weekday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B3셀에 연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입력한 다음에 year 함수를 써야 되겠죠. year 쓰면 리스트업이 나오고요. 더블 클릭 해주면 year 함수가 선택됐습니다. 그냥 직접 시리얼 넘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FX 눌러주면 대화상자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시리얼 넘버 원하는 날짜 위치 B2니까 B2 셀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주면 그 중에 2024에서 2024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 데이터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차이점은 month 함수로만 바꾸면 돼요. B4 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 는 눌러서 등호 이후에 month 입력하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리얼 넘버니까 직접 여기에 해당하는 B2 셀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도 다 똑같이 되고요. B5 셀의 1 데이터 구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B5 셀 선택하고 함수 입력창에 등호 입력한 다음에 DAY 하고 입력해 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함수 선택한 이후에 FX 눌러서 시리얼 넘버 날짜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B2 셀이라고 마우스로 체크해 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16일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B6 셀에 날짜의 요일 번호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이런 식으로 요일을 1, 2, 3, 4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첫날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부터 첫날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토요일부터 첫날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스타트인 거를 바로 2번 유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fx 함수의 그 대화 상자를 보면 이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고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거까지 보면서 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보고 공부하시지만 나중에는 요거 간단하게 외워서 직접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B6 셀의 요일 번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B7 셀에는 연, 월, 일 데이터를 받아서 이번에는 날짜를 조합해내는 함수고요. 그때는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B7 셀 선택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입력한 다음에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FX 요거 눌러주면 데이트 함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잘 모를 때면 바로 FX 눌러서 대화상자 도움 받으면 돼요. 연 데이터를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죠. 연은 B2 셀에 있으니까 선택해 주고요. month는 B3 셀에 있고요. day는 B6 셀에 있죠. 자,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번엔 요 세 개의 데이터로부터 날짜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9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 데이터로부터 시간, 분, 초를 뽑아내는 문제고요. 시간, 분, 초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전체 시간을 다시 재조립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각각 hour, minute, second 함수 사용하면 되고요. 재조립할 때는 time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연월일 찾는 거랑 동의를 합니다. 오직 함수 이름만 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시간 뽑기 위해서 B10 셀 확인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hour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함수 선택해 주고요. FX 눌러서 시리얼 넘버가 있는 곳 B9 셀 확인해서 눌러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 B11 셀 선택해서 등호 입력하고요. 미니트 선택하고요. 내가 시리얼 넘버 있는 위치 아니까 그냥 시리얼 넘버 직접 클릭해서 확인하고 괄호 닫고 입력해 줘도 되고요.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B12 셀 선택하고요. 등호 입력한 다음에 세컨드죠. 세컨드 함수 선택하고요. 시리얼 넘버 확인해서 B9 셀로 마우스로 클릭하고 마우스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B13 셀에 시간 재조립하는 거 동일합니다. B13 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입력한 다음 time 하고요. time 함수 더블 클릭으로 선택해 주고요. FX 누르면 바로 대화 상자 나오죠. 자, 시간 데이터 있는 위치 B10 셀 클릭해 주고요. 분 데이터, 미니트 데이터 B11 셀 클릭, 세컨드 데이터, 초 데이터 B12 셀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전체 시간이 이 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일에
작업일수를 더해서 완료일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워크데이 함수를 쓰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워크데이 함수는 말 그대로 워크데이 일하는 날짜만 더해주는 함수예요. 일반적인 날짜 더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그냥 워크데이 함수 불러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F3셀 선택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입력한 다음에 워크데이 중에 일부를 치면 이렇게 워크데이 함수가 리스트업 되죠. 이 워크데이 함수 더블 클릭해 주면 선택이 됐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FX 눌러서 대화 상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스타트 데이트 물어보고 있죠. 스타트 데이트는 D3셀에 있습니다. D3셀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데이스 경과일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업일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에코 3셀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할로데이스는 이거 옵션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 옵션 입력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완료일이 입력이 끝났습니다. 먼저 날짜의 6개월 후의 날짜와 6개월 후의 말일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각각 eDate 함수 그리고 endOfMonth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항상 함수는 주어지니까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7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입력 그리고 eDate 함수 쓰게 돼 있죠. eDate 입력하면 함수 리스트업 되고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내용 잘 모르면 FX 눌러서 대화상자 도움 받으시고요. 스타트 데이트 이 6셀이죠. 이 6셀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먼스는 6달 이후라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 6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면요. 6개월 후의 날짜 확인되고요. 6개월 후 말일 날짜입니다. 이 8셀 클릭해 주고요. 함수 입력장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end of month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25라고 입력하다 보면 yearmonth 함수 리스트업 됩니다. 더블 클릭 해주고요. FX 눌러서 대화 상자 찾습니다. 스타트 데이트 날짜 나와 있죠. 6셀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month는 6개월 이후니까 숫자 6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요. 12월 31일 그 6개월 이후의 말일 날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2셀이요.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찾는 문제고요. 데이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이 12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서 등호 먼저 입력하고요. 데이스 함수 사용해야 되니까 데이스라고 입력하면 해당하는 함수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FX 눌러서 대화 상자 열면 먼저 end date 날짜 2죠. end date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 11 이거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은 start date 입력하게 되어 있죠. 날짜 1입니다. D11셀 클릭해서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두 날짜 사이의 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오늘의 날짜와 현재의 시간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날짜는 to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현재 시간은 now 함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14셀 선택한 이후에 fx에 가서 today 함수 씁니다. 그럼 today 함수 더블 클릭 해주고요. today 함수는 사실 특별히 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면 today 나오고요. now 함수도 사실 알고 보면 인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건 이 15셀 선택해주고 fx에 가서 now 이렇게 입력해주면 now 함수 보이죠? 자, 더블 클릭 해주고요. fx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 바로 현재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숙직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이 요일에다가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주말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if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weekday 함수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if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조건식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맞는지 이걸 조건식으로 잡을 거고요. 그 결과가 맞으면 평일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아니면 주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맞는지 이 조건식은요, 바로 이 weekday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weekday 함수가 월요일이 1이니까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런 식으로 해서 금요일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weekday 함수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참인 바로 조건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if 함수 속에 이 weekday 함수를 조건식 속에 집어넣는 중첩 함수의 형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K3 셀에 숙직일의 요일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3 셀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weekday 함수 사용해야 되니까 WEK 쓰다 보면 weekday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이 함수 잘 모른다 그러면 FX 눌러서 대화 상자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시리얼 넘버는 숙직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3셀 클릭해주면 되고요. 리턴 타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월요일이 1인 유형이니까 월요일이 1에서 사용하는 것 바로 유형 2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리턴 타입 2 선택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요. 숙직일 i3셀의 숙직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숙직일의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weekday 함수가 1부터 5까지면 평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if 함수의 조건식은 바로 weekday 함수가 5 이하인지를 물어서 이게 5 이하면 평일 아니면 주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J3셀의 if 함수 이용해서 평일인지 주말인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J3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if 눌러서 함수 선택해 주고요. 더블 클릭 해줍니다. fx 눌러서 대화상자 도움을 받아요. 자, 조건식은요. 조건식 weekday 값이 5보다 작은 거죠. 바로 k3 값이 작거나 같다 5 이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이때 이 값이 맞으면 자, 평일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이 값이 틀리다 그러면 주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평일과 주말은 각각 따옴표로 반드시 쌓아야 된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 값은 주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주말 값은 weekday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고 K3셀의 값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K3셀의 값 대신에 K3셀에 있는 수식 부분만을 복사해서 K3셀을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최종적인 값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K3셀 선택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서 등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 혹은 복사를 해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다시 J3셀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J3셀 중에 K3 부분 요 부분요. 요 부분만 지우고요. 아까 복사해 둔 부분 그 부분을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제 수식이 들어간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셀의 오른쪽 하단 잡아서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두면요. 나머지 모든 결과가 이 요일에 따라서 평일, 주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경유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경유시간은 도착시간에서 출발시간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오른쪽 소속이 초교생들에 해당된다면 이 경유시간에다가 2분을 추가하라 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if 함수, time 함수, 그리고 write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내용을 수식적 개념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경유시간은 도착시간에서 출발시간을 빼주고요. 필요하면 2분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2분을 추가한다 라는 거의 의미는요. 초교면 2분을 더 해주고요. 아니면 0분을 더해줘라 라는 의미겠죠. 자, 뭐면 뭘 하고 아니면 저걸 해라 라는 건 다 if 함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if 함수는 구성이 세 가지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식을 넣게 되어 있고요. 이 조건이 맞으면 참값을 넣어주고요. 아니면 거짓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2분을 내주고요. 아니면 0을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은 뭐냐면 오른쪽 두 글자가 초교랑 같으면이 되겠죠. 이 오른쪽 두 글자라는 건 바로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 write 함수가 초교랑 같으면을 바로 if 조건식에 쓰면 되고요. 2분은요. time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ime 함수를 사용해서 2분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if 조건식 오른쪽 두 글자는 초교와 같다 라는 것을 구현해 주고요. time 함수를 이용해서 참값이 2분이다 요걸 구현해 줄 겁니다. 요걸 다 묶은 이 if문을 이용해서 2분 추가를 표현해 줄 거고요. 나머지 이 2분 추가까지 다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경유 시간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if문 속에 집어넣을 거고요. time 함수를 이용해서 참값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이 결과를 다시 경유시간 함수로 다시 최종적으로 집어넣어야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time 함수를 이용해서 2분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S3셀에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S3셀 선택하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타임 함수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 타임 이렇게 치다 보면 타임 함수가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직접 써도 좋고요. FX 누르면 대화 상자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으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 분, 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0시간 2분 0초를 넣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자, 이제 2분이라는 시간이 S3셀에 구현이 됐습니다. 이제 R3셀에 소속에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해서 뽑아내는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R3셀 선택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함수 써야 되니까 RIGHT 이렇게 치다 보면 라이트 함수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FX 눌러서 대화 상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대상 텍스트는 어디 있느냐? 소속에 있으니까 바로 L3셀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두 글자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 뽑아야 되니까 num 캐릭터스에는 숫자 2 입력하면 고교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이 셀에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Q3셀에 if 함수 속에 들어가 있는 조건식만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Q3셀 선택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의 내용은 오른쪽 두 글자가 초교죠. 오른쪽 두 글자는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바로 R3셀에 있죠. R3셀 클릭해주고 이게 같으냐 다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고요. 초교라고 초교와 같으냐라고 해서 엔터를 쳐주면 요게 초교와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고교니까 false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Q3셀에 있는 조건식은 R3셀에 있는 수식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R3셀의 값만 표현이 되어 있죠. R3셀의 수식을 찾아서 Q3셀에다가 집어 넣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R3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창에서 등호를 뺀 나머지 부분만 복사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Q3셀 선택해 주고요. 아까 R3셀 부분, 자, 그 부분을 다 지워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제 오른쪽 두 글자가 수식의 형태로 포함이 된 그런 조건식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럼 P3셀에 지금까지 구한 조건식, 그 다음에 참값 이거 모두 다 반영해서 조건에 따라서 2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P3셀 선택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if 함수 사용해야 되죠. if 입력해 주고요. if를 선택해 줍니다. fx 눌러주면 대화상자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자, 로지컬 테스트 바로 조건식이죠. 우린 조건식을 벌써 구했습니다. Q3셀에 있는 내용이죠. Q3셀 먼저 클릭해 주고요. 자, 참값은 참값 2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S3셀에 구현이 되어 있죠. S3셀 클릭해 주고요. false 값 0을 집어넣기로 했죠. 숫자 0 해주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2분 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고교니까 2분을 추가하지 않고 0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구한 2분 추가 수식에는 셀 값이 들어가 있지 각 셀의 수식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이 각 셀의 수식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Q3셀의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해서 Q3셀 선택하고요. 등호, 제일 앞에 있는 등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컨트롤 C 혹은 복사하기로 복사해 두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P3셀 선택해 주고요. 아까 들어가 있던 Q3셀 이 부분을 지우고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면 if 함수의 조건식 부분이 수식이 풀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참값 2분 부분을 수식의 형태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등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 컨트롤 C 혹은 복사로 해서 복사해 두고요. 아까 처음에 잡았던 P3셀 클릭해 주고요. S3셀 부분에 있었던 이 부분 지워주고요. S3셀 지워주고요.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수식으로 입력해주면 이제 이 2분 추가에 대한 if 함수에는 모든 수식들이 다 포함된 수식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제 최종 O3셀의 경유시간 수식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O3셀 클릭해 주고요. 함수 입력창에 등호 먼저 입력합니다. 경유시간은 도착시간에서 빼기 출발시간 더하기 2분 추가 시간
바로 P3셀 클릭해서 엔터를 쳐주면 바로 경유시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P3셀에 값이 들어가 있지 P3셀에 있는 모든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3셀에 있는 수식을 뜯어다가 경유시간에서 다시 한번 업도록 하겠습니다. P3셀에 있는 수식을 O3셀에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P3셀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 창에서 등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쫙 잡아 가지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O3셀을 클릭해 주고요, O3셀 안에 보면 P3셀을 사용한 요 값이 있죠. P3셀, P3 요 부분 지워주고요, 조금 전에 복사했던 거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제 2분 추가의 수식까지 반영이 된 풀 수식이 장착이 된 겁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구현하기 위해서 O3셀 클릭해 주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자동 채우기 잡아서 쭈루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요, 나머지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썼던 모든 내용들 다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필기와 실기를 한 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초단기 합격 비법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기존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에서 유효한 모든 문제를 골라내고요, 이걸 분석해서 1400여 개의 필기 문제, 그리고 26개의 실기 족보 문제로 구성된 문제집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핵심 이론이 먼저 정리되어 있고요, 바로 뒤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도 이론이 자연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교재 구매 링크와 무료 유튜브 강의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